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의 피셔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더 드릴까 하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작성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은 항상 이 기브 앤 테이크인데요. 기브가 테이크보다 앞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것이 무형이든 유형이든 되돌아오면서 서로가 풍족해지는 게 이 살아가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경제 지표를 성실하게 분석하고 투자의 시점과 전략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영상을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를 해드리는 고객님들이 늘어났고요. 응원해주시고 뭔가 도움을 주시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더 많은 도움을 드릴수록 더 많이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이렇게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이 마음과 그리고 제 노력을 받으시고 꼭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시장이 단기 상승 또는 하락을 전망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경제 지표를 설명드릴 겁니다. 바로 시티그룹에서 발표하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요. 높아심에서 이것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특정한 경제 지표 하나로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등락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집 팔고요. 집에 있는 소 팔고 닭 팔고 다 팔아서 선물 옵션 투자해서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겠죠. 설명드리는 이 시티그룹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70% 정도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으며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적중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지표를 확인하기 때문에 매수 매도의 타이밍이 계속 앞으로 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유념하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적중률이 꽤 높습니다. 그림의 시티그룹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 CESI라고 하는데요. 이 지표는 매월 발표되는 핵심 경제 지표의 실제 수치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이 전망치가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알 수 있는 이 지표입니다. 0을 기준으로 지표가 오르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치를 넘어서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0 이하로 발표되면 기대치보다 실제 경제 지표가 더 낮게 발표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주식 투자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기대치를 밑도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 사람들은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생각하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식시장이 오르고 경기가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보면 주변에서 떡상 가즈아, 코스피 3000포인트 넘는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넘쳐나죠. 이렇게 기대감이 들떠있기 때문에 발표될 경제지표들도 당연히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는 치솟는 사람들의 기대감처럼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3끼 먹던 사람들이 6끼, 7끼를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반드시 상승하던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실물 경제 지표가 좋지 않네,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에서 2017년까지 사람들의 기대감보다 경제 지표들이 전부 잘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상승도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2018년이 되면서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점진적으로 낮아집니다. 사람들의 기대감은 크게 높아졌는데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파티가 끝나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비관은 극에 달합니다. 하지만 2018년 말부터 그 와중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기대보다 좋게 발표됩니다. 그렇게 2019년 보시면 코스피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제가 그림으로 2018년만 예로 들어드려서 설명드렸지만 지난 10년간 지표들을 보면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단기적인 흐름에서 70% 정도로 꽤 적중률이 높게 증시를 예측하고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미중 무역 합의가 실패하고 노딜 브렉시트로 마무리되는 등
경제 여건이 최악으로 흘러가면야 당연히 경제와 주식시장의 흐름이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시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미중 무역 합의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죠.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코스피를 포함한 글로벌 주식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경제가 최악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주식시장의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논리죠. CT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시니까 참 재밌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런 경제 지표를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투자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물론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고 펀드나 ETF를 직접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최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의 시점을 잡으셨던 것보다 0 이하의 구간에서 점차 개선되는 구간에 매수의 시점을 잡으셨다면 좀 더 수익을 볼 확률이 높으셨겠죠. 그리고 이것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그림은 세부적인 CT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의 그림입니다. 검은 실선이 신흥국의 지표고요. 회색 실선이 선진국의 지표입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30 수준에서 아주 낮은 수치인데 더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고 브렉시트 문제도 잘 해결되면 0 이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식시장도 함께 반등을 하겠죠.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 해당 지표를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 드리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역시 하나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을 약 70%의 적중률로 맞출 수는 있어도 큰 흐름의 경제 위기는 맞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은 서프라이즈 인덱스의 금융위기까지 포함한 지난 2003년 이후의 차트입니다. 2008년 초부터 주식을 전부 매도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튀어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정작 주가가 이미 크게 하락한 하반기가 되어서야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대폭 하락합니다. 단순히 해당 지표만 보고 투자를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지난 금융위기 당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해당 시티그룹 서프라이즈 인덱스 지표는 단기적으로 이 주식시장의 등락을 70% 수준의 적중률로 맞출 수는 있지만 경제 위기와 같은 주식의 전략 매도 시점, 그리고 지난 2009년 이후 최근처럼 장기적으로 주식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런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시점 등에 대해서 이 큰 흐름은 맞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추적 관찰해드리는 이런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경제 지표와 함께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판단하고 투자의 시점을 잡는 데 이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한 지표만 가지고는 적중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을 모두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투자의 시점을 판단해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전부 확인하고 다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자료를 모두 정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주식이나 이 펀드 금융상품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시장이 오를 때는 좋죠. 그런데 하락할 때는 마음이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나? 이게 오를까 떨어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준도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이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럴 때 누군가가 기준을 잡아주고 지금 최소한 사야 될 때다 아닐 때다 기다리는 게 확률이 더 높겠다, 아니면은 지금 전부 다 팔고 하는 게 확률이 높겠다, 이 정도의 어느 정도 힌트만 줘도 이것은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기본으로 알려드리는 게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이 주식과 채권 어느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될 때인지를 경기 예측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회복 및 상승하는 구간이라면 주식을 투자해야 될 시기가 맞고요. 주식을 투자해야 될 시기라면 다음으로 업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업황을 확인하고 나서 구체적인 종목을 선별하는 이런 방식이죠. 자, 과거 수십 년간 선진국에서 이렇게 했더니 수익이 날 확률이 높더라 하는 이 검증된 방식이 바로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정석적인 방법에 최대 단점이 있어요. 너무나 어렵고 귀찮고 지겹고 힘들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요 선진국, 신흥국 등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이 분석 자료를 보고 경기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정확히 판단해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성장하는 업황을 확인하려면 역시나 관련 지표 및 리포트는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관련 기업들의 문의도 해야 되죠. 최종적으로 종목을 선택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재무 분석, 관련 리포트 기본이고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탐방도 하는 등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탑다운 방식이 아주 정석적이고 기본이다 알려주지만 이것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결국 딱 하나만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런 경제 지표나 차트 기술 또는 매매 방법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이 이렇게 지겹고 귀찮고 짜증나고 힘든 이 정석적인 이 탑다운의 과정이고요. 지표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린다고 해도 사실 귀찮고 힘들어서 누가 그냥 해주는 걸 보는 게 참 편하실 거예요. 앞서서 기브 앤 테이크 제가 먼저 많이 드릴수록 저도 많이 받고 이렇게 서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해드리고 싶은 이 저희 노력과 이 마음을 받으시고 경제적 자유에 조금 더 가까워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시면 더 좋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서 투자의 시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